자, 귀여운 시, 봄은 고양이로다.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요. 볼륨을 조정해 주시고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를 들면 우리 반의 전학원에 정말 인형이야 인형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참 귀여운데 사실은 아니겠죠. 은유는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인데도 사실은 은유였어요. 우리 반의 전학원에 완전 인형이야 인형, 이 말에는 생략되어 있죠. 직유로 표현했으면 우리 반의 전학원에는 인형처럼 예뻐 이렇게 되었을 텐데 비유 표시가 없으니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직유법과 은유법, 의인법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시 봄은 고양이로다. 다 읽었을 줄 믿습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시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는데 좋아하는 친구들은 참 좋아해요. 왜냐면 시가 귀엽거든요. 자, 이 시에서 주제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난감할 수 있을 텐데 이 시인도 고양이나 봄을 참 좋아했나 봐요. 자, 사실은 선생님도 동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자, 시를 한번 봅시다. 봄은 고양이로다. 원래 말하고 싶은 게 봄인데 봄이 고양이라는 말인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딱 보면 여러분들 비유 중에 뭔지 아실 텐데, 자, 그렇지만 아직은 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뭔가 배경이 예뻐야 될 것 같아요. 짠. 자,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용이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의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자,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좋아해서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 동안 자세히 본 적 있나요? 이 시인이 그렇게 쳐다봤어요. 봄과 고양이를. 그래서 이 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에요. 봄도 얘기하고 싶고 고양이도 얘기하고 싶고 둘 사이에 이렇게 예쁜 공통점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면 무엇인가 새로운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배경을 또 바꿨어요. 자,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꽃가루와 같이 같이가 붙었네? 이거는 비유라는 걸 나타내는 표시구나. 직유임을 나타내네. 자,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금방울과 같이래. 직유법이라는 표시죠. 고육이 다물은 고양이 입술. 여기서는 그냥 비유 없습니다. 예쁜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고양이의 수염도 그냥 수염이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고양이를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면서 시를 썼습니다. 고양이의 털하고 눈하고 입술하고 수염 이렇게 자세히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낙서를 참 좋아하는데 잘 그리지 못해요. 고양이의 털엔 향기가 그랬고, 호동그란 이렇게 동그랗게 큰 눈을 얘기해요. 미친 봄의 불길, 그래서 불길처럼. 이건 좀 고용이 다물은 고양이 입술에 봄의 졸음입니다. 포근한 봄의 졸음.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 여기엔 봄의 생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글씨를 예쁘게 잘 못 쓰는데 그냥 고양이를 그리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름을 붙였어요. 심심해도 좀 참아 달라는 의미예요. 자, 이 시를 읽어보면 참 귀여우면서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자, 봄은 고양이로다. 원래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봄입니다. 봄이 주어져. 봄은 고양이 같이 뭐뭐하다 라고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봄은 뭐뭐하기 때문에 마치 고양이 같다라는 걸 다 빼버리고 핵심적인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붙여버렸어요. 봄, 고양이. 봄은 고양이로다. 무슨 법이냐면 은유법이죠. 시 제목 자체가 은유법입니다. 자, 이 시는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양이를 자세히 한 부분 한 부분 보면서 봄과 연관되는 것들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1년과 3년은 정적인 이미지, 정적이라는 건 움직임이 많이 없다는 뜻이에요. 2년과 4년은 동적인 이미지, 많이 움직이는 이미지죠. 자, 1년에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자, 이 사람은 따뜻한 봄과 고양이를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뭐뭐와 같이 라고 썼으니까 지급법이죠. 그런데 원래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뭐뭐 같이, 그러니까 갖다 쓴 꽃가루가 보조관념이고 원래 말하고 싶은 건 고양이 털이죠. 그래서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 원관념이 고양이 털, 보조관념이 꽃가루, 고운 봄의 향기 어리우도다. 자,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 원래 말하고 싶은 건 고양이죠. 그런데 뭐뭐와 같이. 그래서 여기 직유법. 원래 말하고 싶은 원관념은 고양이의 눈, 금방울을 가져다 표현했으니까 보조관념. 자, 원관념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관념을 쓰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호동그랗다, 동그랗다. 옆에 보이나? 선생님이 본 고양이 그렸는데. 자, 미친 봄에 물길이 흐르도다. 자, 귀여운 고양인데 눈이 사실 보면은 열정이 있어요. 미친 봄의 불길처럼 봄도 그런 특성이 있고. 자, 3년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의 졸음이 떠돌아라. 자, 고양이가 입술을 다물고 자요. 아기 고양이가. 그걸 보니까 봄의 졸음처럼 포근하다라고 느끼죠. 4연. 그런데 수염을 또 봤더니 날카롭게 뻗은 수염에는 봄의 생기가 뛰놀고 있다. 그래서 봄은 고양이다. 또는 고양이와 봄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는 주제가 고양이에게 연상되는 봄의 느낌과 생명력입니다. 어려운 교훈을 주려고 하는 시가 아니에요. 감각적이고 세련된 예쁜 시예요. 이 시를 잘 읽었다 하면 어떻게 하면 잘 읽냐면 이 시를 보면서 너무 귀여워, 너무 재밌어 이렇게 느끼면 이 시 잘 읽으신 겁니다.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시인 스스로 자유롭게 은유를 창작했으면, 스스로 만들어냈으면 자유시고요. 서정시는 감정이죠. 감정이라 해서 너무 큰 감정, 슬픔 이런 거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고양이를 보면서 느끼는 이런 포근하고 이런 좋은 감정, 이런 것도 감정입니다. 성격은 고양이와 봄을 서로 비유하는 시니까 비유적. 그 다음에 향기는 후각이죠. 불길은 시각이죠. 이런 식으로 감각을 이용했으니까 감각적. 운율은 자유시와 운율은 거의 같이 갑니다. 자유시는 시인이 운율을 만들었다는 뜻이고, 시인이 만들 때는 뻔하게 만들지 않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시인이 운율을 창작할 때는 감춰서 읽다 보면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안내, 있을제, 그래서 내재율. 읽어보면 운율이 느껴진다. 겉으로 규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읽어보면 규칙이 느껴지죠.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자, 소재는 봄과 고양이. 특징은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향기, 이런 냄새, 그다음 미친 봄의 불길,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 1년과 3년이 정적,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 2년과 4년은 동적인 이미지. 은유법과 직유법이 둘 다 쓰였습니다. 제목 자체가 봄은 고양이로다. 은유법, 은근한 비유.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갖다 붙여버리고 비유 표시는 해주지 않는 그런 수준 높은 비유, 은유법. 원래 말하고 싶은 건 봄인데 고양이를 이용했으니까 원관념이 봄, 보조관념이 고양이죠. 자, 직유법 쓰였습니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여기서 같이가 쓰였고요.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여기도 같이가 쓰였죠. 자, 고양이의 털을 말하고 싶은데 꽃가루를 갖다 썼으니까 원관념은 고양이의 털, 보조관념은 꽃가루. 고양이의 눈을 말하기 위해서 금방울을 갖다 썼으니까 원관념은 고양이의 눈, 보조관념은 금방울. 이렇게 되겠죠. 하나도 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활동 19페이지입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고양이의 모습에서 떠올린 봄의 느낌을 정리해보자. 자,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제일 먼저 털, 고운 봄의 향기를 느낌, 그 다음 눈, 무엇을 느꼈을까요?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오른쪽 아래에 살짝 힌트가 있어요. 네,
네, 봄의 불길. 그런데 좀 더 강렬한 미친 봄의 불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봤을까요? 옆에 힌트 있어요. 입술. 이 입술은 또 정적이네요.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 입술은 포근한 느낌, 포근한 봄의 졸음. 사연에서는 마지막으로 고양이 수염 쭉 뻗었으니까 뭔가 봄의 생기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글씨가 작으니까 선생님이 확대를 해주도록 할게요. 확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 필기하셔야 되는데 안 보일까봐. 자, 미친 봄의 불길, 강인한 생명력을 느낀 부분은 눈이었고요. 입술에서는 포근한 봄의 졸음,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사연에서는 고양이 수염, 쭉 뻗은 고양이 수염에서 푸른 봄의 생기를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고양이를 찬찬히 보면서 예뻐하면서 봄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이 시의 주제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거의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 고양이 털도 있고, 그 다음에 눈은 호동그랗고 동그랗고, 입은 다물어서 포근하고, 수염은 생기. 따라 그려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 시에서 시인이 표현하려고 한 대상과 그것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을 찾고 두 대상의 공통점을 찾아 써보자. 선생님이 맨 처음 설명할 때 지난 시간인가 키위를 처음 먹어보는, 신과일을 처음 먹어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강렬하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식초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이냐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식초를 이용한 건 키위라는 과일의 신맛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고, 키위의 신맛을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꿀은 소용이 없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고양이의 털은 꽃가루 같아. 공통점. 고양이의 털도 꽃가루도 봄이니까 여러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뽀송뽀송 부드럽죠. 부드럽다. 자, 그 다음 고양이의 무엇이 금방울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눈이죠. 둘 다 크고 동그랗다. 호동그란 그랬죠? 호동그란 참 귀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시의 제목인 무엇과 무엇? 봄은 고양이로다. 공통점이 있다. 곱고 포근하면 생기가 느껴진다. 자, 그래서 조금 크게 확대를 해줄게요. 털은 꽃가루와 공통점이 부드럽다. 눈은 크고 동그라니까 금방울과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금방울을 가져다가 쓴 거죠. 그래서 시 전체를 볼 때 봄은 고양이로다, 이런 제목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시에 활용된 비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말해보자. 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하면 쉬워요. 빗대어 표현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자, 여러분, 고양이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딱 한마디. 고양이 참 정적이면서 동적이면서 귀엽네. 그게 뭐죠? 예, 구체적인 느낌이 살지 않으니까 고양이는 귀엽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
생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용했기 때문에 고양이 털을 꽃가루에, 눈을 금방울에, 그래서 털과 눈이 눈에 보이듯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떠올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시의 제목에서 봄을 고양이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생명력이 가득하며 포근하고 따뜻한 봄의 분위기를 감각적이고 참신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라는 역할을 했죠. 하나도 안 어렵죠. 글자가 좀 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그래도 필기는 하셔야 되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모방시 써보기. 학교였으면 한 명씩 시켜보고 발표도 시키고 상도 주고 할 텐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없어서 할 수가 없군요. 자,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그럼 한 개만 정해봅시다. 뭐로 하지? 지난번에 처음 가르칠 때는 담임 선생님이 무섭다 그래서 호랑이 갖다 쓰는 거 했었는데 잘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표현하고 싶은 대상. 교과서의 예시는 학교. 특성은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이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걸 무엇을 이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숲을 이용한다. 그래서 학교는 마치 숲 같다 또는 학교는 숲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보다 수준이 이건 떨어질 것 같아요. 교과서 쓴 사람들이 창의성이 참 부족해. 여러분들 훨씬 더 재밌게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꼭 필기하시고 창작해 놓고 나중에 학교 오셨을 때 책 검사할 겁니다. 자, 학교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한다. 그래서 이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숲을 떠올렸다 그랬어요. 그럼 원래 말하고 싶은 건 학교인가요? 숲인가요? 원래 말하고 싶은 건 학교죠. 그런데 그 학교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숲이라는 보조관념을 갖다 쓸 수가 있죠. 자, 학교는 숲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모방시를 쓴 거였고요. 자, 그래서 이 교과서 예시는 별로 안 좋으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더 창의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2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노래죠. 이걸 부를 수도 없고 선생님이 지금 야밤에 혼자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자, 이 노래 근데 대단한 노래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평범한 노래는 아니에요. 자, 제목 한번 봅시다. 구슬비. 구슬비가 뭐예요? 실제 구슬이 땅으로 떨어지면 아프겠죠. 우박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비를 표현하는데 구슬비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자, 송알송알 쌀잎에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대롱대롱 풀잎마다 총총, 방구 눕는 꽃잎마다 송송송. 쌀잎에 만약에 은으로 된 구슬이 있다. 주우러 가야죠. 은 엄청 비싸요. 금 다음으로 비싸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있을 리는 없고, 그 다음 조롱조롱 거미줄의 옥구슬. 와, 옥이네. 옥 진짜 비싼데.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옥 반지가 최고였어요. 어쨌든 은구슬과 옥구슬이 실제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주워갔겠죠. 이건 사실이 아닐 겁니다. 사실이 아니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 고민을 해봐요. 여러분들 고민하셨습니까? 예,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보시면 아시죠? 이 노래의 제목이 있으니까 구슬비. 자, 그래서 이 은구슬과 옥구슬은 구슬비를 나타내기 위한 말이죠. 자,
은구슬과 옥구슬의 원관념은 뭐죠? 네, 구슬비. 구슬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구슬비라고 하지만 어쨌든 비. 이것을 은구슬과 옥구슬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구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빗대어 표현한다라는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법? 은유법. 만약 직유법이면 어떻게 될까요? 구슬비가 은구슬처럼 쌀은잎에 돌아다녀, 또는 옥구슬처럼 예쁘게 굴러다니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구슬비가 은구슬이다, 내리는 비가 옥구슬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은유법이 쓰였습니다. 와, 여러분이 잘 아는 동요인데 막 어려운 문학적인 표현을 다 쓰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이거 놀라운 표현이에요. 방긋 웃는 꽃잎.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길 가는데 막 꽃잎이 있어요. 한 손을 그리니까 막 흔들려. 근데 이 꽃잎이 여러분을 향해서 웃어요. 무섭겠죠. 이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고 문학적인 비유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방긋 웃는 꽃잎이 꽃잎은 어떤 표현 방법을 썼을까요? 어렵지 않죠? 웃는 건 누가 하죠? 실제로 꽃잎은 할 수 없고 사람만 할 수 있죠. 예,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무슨 법? 어렵지 않을 텐데.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작은 동시, 여러분이 임해하는 동시를 이용해서 은유법 2개와 의인법이라는 놀라운 문학적인 표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번 시간까지 비유 표현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눈발이라는 아주 멋있고 성숙한 수준 높은 시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 나온 빗대어 말하기 비유 표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눈발이라면 많이 기대하시면서 멋있는 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